안녕하세요. 코처 플러스 박상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 동영상을 열심히 좀 봐주시고 계시고, 또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 문의를 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은 사실 가장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이런 치료 분야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한 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초석,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지고 처음에 놔야 될 그 초석이 많은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른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그러한 부분을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장애아동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과연 처음에 너무나 이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정말 처음부터 다져놔야 될 초석을 다지지 못하고 놓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를 쌓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제가 사실상 가장 보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게 쫓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치료센터 엄마들 따라서 좋다는데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이렇게 다 후회를 하시거든요. 사실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 됐다 그러면 거의 엄마들은 정말 폭발 직전에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아이의 인지 구조는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양쪽에서 받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어느 한순간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바심을 내고 정말 밤잠을 설치고 여기저기 카페를 막 다니면서 정말 이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많이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데를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는 테크닉적인 부분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와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한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어머님들이나 그렇게 장애아동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쫓아가다 보면 내가 왜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오는데도 그 상황을 멈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혹시나 제 동영상을 보다가 그걸 깨우칠 수 있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요. 조금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정말 아이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또 제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한테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교육을 워크숍을 통해서 배웠던 분들이 정말 워크숍에서 그렇게 느꼈던 그 감정들이 돌아서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제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배웠을 때 그런 정말 FI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요,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하나를 제때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를 보는 거예요. 치료센터에서 성공 사례라고 하는 아이들은 정말 완전히 그냥 망가지기 전 아주 정말 구제불능 상태, 도저히 회복불능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뭘 좀 배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사실상 그 효과라는 게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거의 다 때를 놓치고 거의 인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지적인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엄마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 치료센터에서 상당히 부모들에게
방향을 잘못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라면 어쨌든 이 초석, 이 아이가 물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어설프고 동작도 많이 미숙하고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취약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원장들이 드물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게 해주겠다 해서 언어 치료를 많이 늘리고, 아 얘는 제대로 못 걷고 또 손동작이 어설프니까 감통을 시키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어떻게 보면 파트별로 나눴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5세에서 6세, 7세쯤 되면은 서서히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가고 그러한 기능들이 연결되어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러한 기능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시간이 흘러서 학교라는 곳에 딱 들어가 보면 엄마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우리 애가 정말 이런 것들마저도 수술할 수 없구나. 이 수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능력들이 아주 서로 쪼개져 있어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즉 제가 자주 언급하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치료사들은 또 원장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결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동영상에서 정말 이러한 테크닉적인 부분을 치료 기법상에서 이런 중재 기법상에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팔만 원장이 저렇게 한다더라, 효과 봤다더라,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워크숍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런 게 필요할지를 생각해보고 해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선생님은 정말 고민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정말 쓸모없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정말 놀랬던 경우도 있는데, 정말 나름 치료 경력도 상당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알려준 방법을 그냥 막무가내로 써서 정말 아이한테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경험을 심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기계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놀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상 이런 전문 교육이 아닌 이런 동영상에서는 최대한 새롭게 마인드를 갖추고 태도를 잡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오픈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안타까워하시고 좀 많이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저희 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왜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다 보면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내 애한테 지금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센터에 들어오는 장애아동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개인별 맞춤형 그러한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개인별 맞춤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체계적으로 코칭을 받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어머님들이 그것을 따라했다가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학습으로 가게 되면 참 어려움이 크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를 찾아오시면 또 제가 구체적인 방향들에 맞춰서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의 그런 꽉 막힌 인지 구조를 뭔가 이렇게 뻥 하고 뚫려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막힌 돌을 찾아내는 거, 이게 사실 지금 기존 인지치료사나 언어치료사나 원장들 정말 이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신들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내야지, 뽑아내야지만이 아이들이 뭔가 뻥하고 능력들이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느끼는 거죠. 어느 정도 치료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었다. 그러면 본능이 반응을 해요. 이 아이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거를 뻥 뚫려주면 얘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이 그 느낌은 있지만 뻥 뚫게 하는 그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장은 더 엄마들한테 해봐라, 치료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를 찾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도 그 막혔던 부분, 많은 곳에서 안 됩니다, 손을 흔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빨리 찾아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없애고 또 그 자리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사실상 저한테 놀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더 낫고, 어쨌든 제 성격상 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난간이 닥치고 아이하고 도저히 어떤 그런 해결점을 못 찾고 있을 때 제가 몇 달이 걸려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남들보다 중재를 더 잘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중재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항상 아이가 초석을 올려놓은 아이인지 아니면 촛돌을 올려놓지 못하는 아이인지를 항상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돌을 올리지 못했다,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다시 저하고 촛돌을 올려서 층을 쌓고 벽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제가 중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느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비유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유대인들 자체가 상당히 비유와 은유의 기법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그러한 공부들을 해오면서 그 방법을 상당히 몸에 익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초석을 좀 잘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석을 제대로 잘 쌓기 위해서 정말 어린 시절에는 하나에 또 하나를 올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층해가는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어쨌든 과목이 나누어져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쨌든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언어치료사나 학습치료사나 인지치료사들이 열심히 이제 교과서에 있는 키워드를 이제 아이들을 애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갈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한 20년 전에는 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키워드도 다른 식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이게 옛날에 그런 구닥다리로 암기하고 그렇게 배운 선생님들이 요즘에 사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막 애한테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개그와 똑같은 거예요. 코미디 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알고 길을 닫아버린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마 초등학교 지금 3학년에부터는요, 아마 학습에서의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거부와 그 다음에 회피 현상,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다른 곳으로 뭐 빠져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어쨌든 인지적으로 그 학습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태도를 갖추지 못한 아이들은 서서히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거고요. 또 부모들은 벗어나면 안 된다고 밀어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할 거고요.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초등학교까지는 꾸역꾸역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학교에 가서는 학교마저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뭔가 삐그덕거린다.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를 아이가 알아야 될까? 부모가 알아야 될까?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누가 거기에다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돌 하나를 개어 넣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들은 당장 내일 어디 가서 뭘 시켜야지가 아니라 나하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과연 이 돌 하나를 어디에다 놓고 이런 것마저도 내가 다 정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9살, 10살 부모들은요 지금이 아주 최고의 순간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거의 이미 5학년,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이 다시 준비를 한다? 그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아이에게 많은 부담들을 좀 덜어내줘야 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8살, 9살, 10살 부모들한테는 이 아이들의 태도를 잡는데 올인을 해야 된다. 뭐 남 쫓아가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학습 태도가 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보고 예상하지만 차마 엄마 아빠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는 엄마 아빠들이 상당히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너무나 남들이 보면은 창피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언급하기를 피하고 감추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빨리 오픈하고 빨리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바로 이 촛돌, 초석을 누가 놓게 하느냐가 바로 핵심이다. 저는 그게 앞으로의 삶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점점점 나아지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 모두가 그 초석을 스스로 놔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변화들이 계속 쌓이고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중재 스타일이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곳에서 망가지고 그냥 뭔가를 해온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찌됐든 다시 모든 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중재 방향이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기본이 또 부모의 신뢰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분명히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짠 하고 나는 마술과 같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쇼는 아니다. 특히 이런 장애아동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쌓아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또 앞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방향이 흐트러진 게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냥 딱 보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그 말을 꼭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